월 5만 원이 아까워서 목숨과도 같은 이것을 끊으셨다고요? 선생님,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최근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식 선생님은 30년 넘게 다니던 산악회를 그만두셨고, 대전의 68세 박정자 여사님은 하나뿐인 손주에게 매달 사주던 영양제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즐거움과 건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애써 모은 쌈짓돈마저 전부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건강법, 이미 수만 명의 선배님들이 조용히 실천하며 효과를 보고 있는 지혜로운 노후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그 얄팍한 지폐 5장이 뭐라고. 당신은 목숨과도 같던 그것을 끊어내셨습니까? 혹여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노후의 문턱에 서보지 않으신 겁니다. 찬바람이 유독 뼈를 시리게 하는 12월의 어느 아침,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그 3층에 사는 박영감은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이 여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에 들린 건 알록달록한 시장 바구니가 아닌 빳빳한 서류봉투 하나였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다. 헛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차마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사내의 자존심이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져도 마지막 한 조각은 남는 법이었으니까. 영감, 점심은 어제 끓여놓은 시래기국 데워 드세요. 저녁장은 내가 들어오는 길에 봐올 테니 찬바람 쐬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영감은 알았다. 아내는 평생을 박영감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 퇴직 후에는 그 작은 연금에 기대어 소꿉놀이하듯 살았다. 아들 내외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질하며 서로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오늘까지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른을 넘긴 아내가 다시 돈을 벌러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박영감 자신의 탓 같아 타들어가는 속을 냉수 한 잔으로 억지로 눌렀다. 석 달 전, 박영감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헬스장의 문을 제발로 나섰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쇳덩이를 들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쉴 때면 저 멀리 달아나는 세월의 꽁무니라도 붙잡는 기분이었다. 월 5만 원, 젊은 사람들 커피값 몇 잔이면 족한 그 돈이 박영감 부부에게는 생사를 베어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여보, 그만둡시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이제 집 앞에서 살살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박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 몸뚱이 하나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걱정 붙들어 매셔. 큰 소리는 쳤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장 물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의 압박, 아들 녀석은 사업이 어렵다며 얼굴 보기도 힘든 요즘이었다.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마 약속했던 것도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헬스장 회원권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하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영감이 노년의 삶에서 스스로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자 건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 손으로 해제하는 행위였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아침 일찍 공원을 서너 바퀴 도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했지만 겨울의 칼바람은 70대 노인의 앙상한 뼈마디를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헬스장에서 웃으며 안부를 묻던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끊겼다.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세라 옆에서 뜨개질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이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남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부부의 대화는 줄었고 집 안에는 눅눅한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순자 엄마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렇게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더니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었다. 순자 엄마는 이 여사와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였다. 바빠요, 그 사람. 이 여사의 대답은 짧았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박영감은 더 캐묻지 않았다. 남의 집 사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여느 때처럼 아침 공원 산책을 나섰던 박영감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것이다. 눈앞이 핑 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놀란 아내가 달려와 등을 쓸어내리며 울먹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병원 가요. 영감, 제발.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박영감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러다 정말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쓰러진 후 홀로 남겨질 아내의 모습이었다. 병원비는 또 어떡할 것인가. 애써 모아둔 쌈짓돈마저 자신의 병원비로 전부 사라지고 나면 아내는 무슨 수로 남은 생을 버틸 것인가. 5만 원을 아끼려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아내의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다음 날 박영감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병원 갑시다. 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협심증 초기 증세였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꾸준히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약만 믿지 마시고 몸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해요. 즉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는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접수 창구에서 날아든 진료비 고지서는 박영감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고작 검사 몇 가지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청구되었다. 헬스장 넉 달치 회원비였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했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는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부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이 여사였다. 영감. 왜? 우리 내일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다음 날 이 여사가 박영감을 이끌고 간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동네 어귀에 자리한 퀴퀴한 냄새나 날 것 같던 경로당이었다. 박영감은 질색하며 버텼다. 내가 왜 여길 와? 화투나 치고 낮술이나 마시는 데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들어와 보기나 해요. 여긴 영감이 알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내의 완강한 손에 이끌려 들어선 경로당의 내부는 박영감의 예상과 180도 달랐다. 환하고 깨끗한 실내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최신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사의 구령에 맞춰 신나는 음악에 맞춰 건강 체조가 한창이었다. 지하 프로그램실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주방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분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순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순자 엄마가 왜 여기에? 저 사람, 여기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점심도 해결해요. 한 달에 내는 돈? 10,000원이면 좋게요. 그것도 점심값이지. 프로그램은 전부 공짜래요. 이 여사는 그동안 남편 몰래 알아봤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헬스장을 그만두고 홀로 고립되어 갈 때 이 여사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순자 엄마를 통해 요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치료 기계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사의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까지 벽에 떡하니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이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빛을 향해 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곳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남편을 설득할 용기를 내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던 것이다. 박영감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웃고 운동하고 배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가난과 외로움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함께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지혜롭게 노년을 보내는 여유와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박영감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가장 힘겹고도 진솔하게 내뱉었다. 여보, 그게 당신의 최선이었소? 날이 좋아서 모든 게 당신 덕분인 것 같구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이었지만 이 여사는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부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박영감 부부의 아침은 달라졌다. 그들은 나란히 경로당으로 향한다. 박영감은 건강체조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며 무뎌진 근력을 되찾고 있고 이 여사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멀리 사는 아들 내외와 영상통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한 달 5만 원을 아끼려다 잃을 뻔했던 건강과 웃음. 부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지혜로운 전환이었다. 낡고 외로운 섬에서 빠져나와 함께라는 새로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답안지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경기도의 한 소도시. 35년간 동사무소에서 꼬박꼬박 서류 도장을 찍다 정년 퇴직한 김진석 씨의 아침은 언제나 물비린내와 함께 시작된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립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향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물살을 가르며 수십 바퀴를 돌고 나면 뻣뻣했던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공무원 연금 280만 원. 아내 최수희 여사와 둘이서 아끼고 아껴 살면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돈이었다. 하지만 부부의 삶에는 늘 현상 유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확고한 원칙이었다. 월 7만 원의 수영장 회원권은 김진석 씨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닌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 그러던 작년 여름,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위의 사업이 크게 기울었다고. 당장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하면 길거리엔 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순간 김진석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딸 내외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밤낮을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노후 자금으로 겨우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목돈이 빠져나가자 당장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 수영장 좀 쉬는 게 어떨까요? 그것만 아껴도 한 달 쌀값은 나오잖아요. 아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영감이었다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그 순간 김진석 씨는 묵묵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희야,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아끼는 7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7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라도 매일 움직이니까 당신 병원 수발들 일 없이 두 발로 꼿꼿이 서 있는 거요. 이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보험이야. 돈을 아낄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아직은 너무 팔팔해서 탈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책망이 아닌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김진석 씨의 발걸음은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향하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샅샅이 훑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는 자신의 꼼꼼하고 성실한 장점을 살려 지역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역사를 설명해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자리에 지원했다. 젊은 시절 틈틈이 익혀둔 한자 실력과 또박또박한 발음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땄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하며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김진석 씨 부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7만 원짜리 수영장 회원권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아내와 외식 한 번 더 하고 시장에서 과일 한 상자를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활력이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나서는 일상. 어르신 설명 덕분에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젊은이들의 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자 자존감이었다.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은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서 늘 함께 어울리던 동갑내기 친구 박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해보니 끙끙 앓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다며 몇 달 전부터 운동을 모두 끊고 집에서만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수술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이 깨지게 생겼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친구의 목소리에 김진석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수영을 그만두었다면 어쩌면 저 전화기 너머의 신세 한탄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주기가 서늘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고맙소. 그때 나를 믿고 내 고집을 꺾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줘서 정말 고맙소. 최 여사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부부의 눈가에는 눅눅한 절망 대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빛나는 온기가 가득했다. 노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대신 현명하게 길을 모색하고 건강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김진석 씨. 그는 한 달 7만 원을 아끼는 대신 한 달 60만 원의 활력과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건강,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을 얻었다. 낡은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선 그의 선택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지혜로운 노후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마치 그의 빛나는 노후를 축복하는 듯 더없이 따사로웠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5년 바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빈곤율이 무려 39.7%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지금 당장 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아픈 곳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병원 갈 일은 자꾸만 많아지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쓴 병원비가 무려 5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겁니다. 한 분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1년에 543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계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75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 절반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계신다고 하니 앞서 봤던 박영감님 사례처럼 지금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절대 빈말이 아닌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두고 의료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르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잃지 않고 쓸데없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지혜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의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박영감님의 아내분께서 찾아낸 경로당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로당하면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화투 치고 시간 보내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체조 교실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간단한 물리치료에 저렴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제공합니다. 심지어 전문 건강 상담사가 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정보까지 알려주는 노년 생활 종합 백화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만 원 내고 헬스장 가는 대신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점심값만 내고 이 모든 혜택, 즉 건강과 친구,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까지 전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립과 자존심의 성에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는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김진석 선생님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입니다. 김진석 선생님은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셨죠. 이걸 통해 부족한 생활비도 해결하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제공한 노인 일자리가 무려 10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소득도 얻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김진석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 우울증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시니어의 노후는 더 이상 무조건 아끼고 참기만 하는 소극적인 버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더 큰 병원비 폭탄을 맞았던 박영감님처럼 되기보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동네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김진석 선생님처럼 지난 세월의 경험과 아직 건강한 몸을 자산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인생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이는 수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우리가 정말 해드려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쥐어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한 달에 5만 원. 이 돈 앞에서 누구는 건강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갈림길이 비단 개인의 선택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박영감님처럼 외로움과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김진성님처럼 건강과 활력을 모두 되찾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움츠러들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박영감님도 뒤늦게 경로당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발견하셨잖아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한 촘촘한 복지 시스템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1:1로 맞춤형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잘 계시냐 안부만 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 댁을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전을 확인하고요. 병원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고 장 보는 거나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따뜻하게 말벗이 되어드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고 살고 계신 동네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위기 상황을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장기 두고 화투 치는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요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건강, 교육, 여가, 식사, 심지어 일자리 정보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년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멋지게 변신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의자는 기본이고요. 요가나 건강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유익한 강좌들을 아주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랑 연계해서 찾아가는 주치의 사업으로 혈압, 혈당 관리 같은 만성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요즘 식당 가면 힘든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같은 디지털 교육도 해드리고, 서예나 노래교실, 악기 교실처럼 즐거운 문화 강좌도 아주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 영양 가득한 따뜻한 점심을 드실 수 있으니 식비 부담도 덜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잘 활용해서 고립을 막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김진성 님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2025년에는 무려 10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일자리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성님처럼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도우미, 혹은 다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라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시고 약 63만 원 정도를 받으시니 소득에 훨씬 더 보탬이 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카페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처럼 민간 기업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같은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울감도 줄어드는 등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지난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시니어 해양 환경 지킴이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한복대여점 시니어 코디네이터라는 멋진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여지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조건 아끼고 집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하고 사회 참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박영감님의 사례처럼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의 복지관을 찾아 건강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실 수도 있고, 김진성님의 사례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시면서 새로운 활력과 소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 다양한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세월이 빚어낸 얼굴의 깊은 골짜기마다 한 생애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피고 진 꽃들의 향기가 배어있고 굽이진 등에는 가족을 위한 헌신의 무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황혼이라 부르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노을인 것을. 영상에서 우리는 한 달 5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던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 뒤에서 외로움과 싸우다 건강마저 잃을 뻔했던 박영감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문화유산 해설사 김진성님이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박영감님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김진성님의 모습에서 내가 꿈꾸던 내일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픈 허리를 홀로 주무르시던 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는 세상의 뒤편으로 스스로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 살아오신 그 빛나는 세월은 결코 버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가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지금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내며 따뜻한 가정을 일구어내셨습니다. 당신의 굽은 등과 깊어진 주름은 그 숭고한 역사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희와 같은 후배 세대들이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영웅이신 당신들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저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박영감님께서 마침내 경로당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세상 밖으로 내디뎌 주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의 아픔에 귀 기울여줄 따뜻한 이웃이 있고, 당신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주는 새로운 일터가 있으며, 당신의 웃음을 되찾아줄 즐거운 배움과 활기찬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건강을 포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새로운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더 쥐어주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홀로 앉아 지나간 세월을 곱씹는 대신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가족과 사회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그 어떤 청춘의 날들보다도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월 5만 원이 아까워서 목숨과도 같은 이것을 끊으셨다고요? 선생님,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최근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식 선생님은 30년 넘게 다니던 산악회를 그만두셨고, 대전의 68세 박정자 여사님은 하나뿐인 손주에게 매달 사주던 영양제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즐거움과 건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애써 모은 쌈짓돈마저 전부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건강법, 이미 수만 명의 선배님들이 조용히 실천하며 효과를 보고 있는 지혜로운 노후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그 얄팍한 지폐 5장이 뭐라고. 당신은 목숨과도 같던 그것을 끊어내셨습니까? 혹여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노후의 문턱에 서보지 않으신 겁니다.
찬바람이 유독 뼈를 시리게 하는 12월의 어느 아침,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그 3층에 사는 박영감은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이 여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에 들린 건 알록달록한 시장 바구니가 아닌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였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다. 헛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차마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사내의 자존심이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져도 마지막 한 조각은 남는 법이었으니까. 영감, 점심은 어제 끓여놓은 시래기국 데워 드세요. 저녁장은 내가 들어오는 길에 봐올 테니 찬바람 쐬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영감은 알았다. 아내는 평생을 박영감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 퇴직 후에는 그 작은 연금에 기대어 소꿉놀이하듯 살았다. 아들 내외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질하며 서로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오늘까지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른을 넘긴 아내가 다시 돈을 벌러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박영감 자신의 탓 같아 타들어가는 속을 냉수 한 잔으로 억지로 눌렀다. 석 달 전, 박영감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헬스장의 문을 제발로 나섰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쇳덩이를 들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쉴 때면 저 멀리 달아나는 세월의 꽁무니라도 붙잡는 기분이었다. 월 5만 원. 젊은 사람들 커피값 몇 잔이면 족한 그 돈이 박영감 부부에게는 생사를 베어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여보, 그만둡시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이제 집 앞에서 살살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박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 몸뚱이 하나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걱정 붙들어 매셔. 큰 소리는 쳤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장 물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의 압박, 아들 녀석은 사업이 어렵다며 얼굴 보기도 힘든 요즘이었다.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마 약속했던 것도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헬스장 회원권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하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영감이 노년의 삶에서 스스로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자 건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 손으로 해제하는 행위였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아침 일찍 공원을 서너 바퀴 도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했지만 겨울의 칼바람은 70대 노인의 앙상한 뼈마디를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헬스장에서 웃으며 안부를 묻던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끊겼다.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세라 옆에서 뜨개질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이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남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부부의 대화는 줄었고 집 안에는 눅눅한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순자 엄마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 다니더니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었다. 순자 엄마는 이 여사와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였다. 바빠요, 그 사람. 이 여사의 대답은 짧았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박영감은 더 캐묻지 않았다. 남의 집 사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여느 때처럼 아침 공원 산책을 나섰던 박영감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것이다. 눈앞이 핑 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놀란 아내가 달려와 등을 쓸어내리며 울먹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병원 가요. 영감, 제발.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박영감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러다 정말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쓰러진 후 홀로 남겨질 아내의 모습이었다. 병원비는 또 어떡할 것인가.
애써 모아둔 쌈짓돈마저 자신의 병원비로 전부 사라지고 나면 아내는 무슨 수로 남은 생을 버틸 것인가. 5만 원을 아끼려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아내의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다음 날 박영감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병원 갑시다. 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협심증 초기 증세였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꾸준히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약만 믿지 마시고 몸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해요. 지금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는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접수 창구에서 날아든 진료비 고지서는 박영감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고작 검사 몇 가지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청구되었다. 헬스장 넉 달치 회원비였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했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는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부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이 여사였다. 영감. 왜? 우리 내일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다음 날, 이 여사가 박영감을 이끌고 간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동네 어귀에 자리한 퀴퀴한 냄새나 날 것 같던 경로당이었다. 박영감은 질색하며 버텼다. 내가 왜 여길 와? 화투나 치고 낮술이나 마시는 데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들어와 보기나 해요. 여긴 영감이 알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내의 완강한 손에 이끌려 들어선 경로당의 내부는 박영감의 예상과 180도 달랐다. 환하고 깨끗한 실내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최신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사의 구령에 맞춰 신나는 음악에 맞춰 건강 체조가 한창이었다. 지하 프로그램실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주방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분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순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순자 엄마가 왜 여기에? 저 사람, 여기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점심도 해결해요. 한 달에 내는 돈? 10,000원이면 좋게요. 그것도 점심값이지. 프로그램은 전부 공짜래요. 이 여사는 그동안 남편 몰래 알아봤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헬스장을 그만두고 홀로 고립되어 갈 때 이 여사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순자 엄마를 통해 요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치료 기계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사의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까지 벽에 떡하니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이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빛을 향해 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곳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남편을 설득할 용기를 내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던 것이다. 박영감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웃고 운동하고 배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가난과 외로움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함께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지혜롭게 노년을 보내는 여유와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박영감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가장 힘겹고도 진솔하게 내뱉었다. 여보, 그게 당신의 최선이었소? 날이 좋아서 모든 게 당신 덕분인 것 같구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이었지만 이 여사는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부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박영감 부부의 아침은 달라졌다. 그들은 나란히 경로당으로 향한다. 박영감은 건강체조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며 무뎌진 근력을 되찾고 있고
이 여사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멀리 사는 아들 내외와 영상통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한 달 5만 원을 아끼려다 잃을 뻔했던 건강과 웃음. 부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지혜로운 전환이었다. 낡고 외로운 섬에서 빠져나와 함께라는 새로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답안지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경기도의 한 소도시. 35년간 동사무소에서 꼬박꼬박 서류 도장을 찍다 정년퇴직한 김진석 씨의 아침은 언제나 물비린내와 함께 시작된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립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향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물살을 가르며 수십 바퀴를 돌고 나면 뻣뻣했던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공무원 연금 280만 원. 아내 최수의 여사와 둘이서 아껴 살면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돈이었다. 하지만 부부의 삶에는 늘 현상 유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확고한 원칙이었다. 월 7만 원의 수영장 회원권은 김진석 씨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닌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 그러던 작년 여름,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위의 사업이 크게 기울었다고. 당장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순간 김진석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딸 내외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밤낮을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노후 자금으로 겨우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목돈이 빠져나가자 당장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 수영장 좀 쉬는 게 어떨까요? 그것만 아껴도 한 달 쌀값은 나오잖아요. 아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영감이었다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그 순간 김진석 씨는 묵묵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희야,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아끼는 7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7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라도 매일 움직이니까 당신 병원 수발들 일 없이 두 발로 꼿꼿이 서 있는 거요. 이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보험이야. 돈을 아낄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아직은 너무 팔팔해서 탈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책망이 아닌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김진석 씨의 발걸음은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향하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샅샅이 훑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는 자신의 꼼꼼하고 성실한 장점을 살려 지역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역사를 설명해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자리에 지원했다. 젊은 시절 틈틈이 익혀둔 한자 실력과 또박또박한 발음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땄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하며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김진석 씨 부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7만 원짜리 수영장 회원권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아내와 외식 한 번 더 하고 시장에서 과일 한 상자를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활력이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나서는 일상. 어르신 설명 덕분에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젊은이들의 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자 자존감이었다.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은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서 늘 함께 어울리던 동갑내기 친구 박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해보니
끙끙 앓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다며 몇 달 전부터 운동을 모두 끊고 집에서만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수술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이 깨지게 생겼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친구의 목소리에 김진석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수영을 그만두었다면 어쩌면 저 전화기 너머의 신세 한탄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고맙소. 그때 나를 믿고 내 고집을 꺾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줘서 정말 고맙소. 최 여사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부부의 눈가에는 눅눅한 절망 대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빛나는 온기가 가득했다. 노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대신 현명하게 길을 모색하고 건강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김진석 씨. 그는 한 달 7만 원을 아끼는 대신 한 달 60만 원의 활력과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건강,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을 얻었다. 낡은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선 그의 선택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지혜로운 노후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마치 그의 빛나는 노후를 축복하는 듯 더없이 따사로웠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5년 바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빈곤율이 무려 39.7%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지금 당장 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아픈 곳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병원 갈 일은 자꾸만 많아지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쓴 병원비가 무려 5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겁니다. 한 분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1년에 543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계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75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 절반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계신다고 하니 앞서 봤던 박영감님 사례처럼 지금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절대 빈말이 아닌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두고 의료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르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잃지 않고 쓸데없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지혜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의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박영감님의 아내분께서 찾아낸 경로당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로당하면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화투 치고 시간 보내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체조 교실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간단한 물리치료에 저렴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제공합니다. 심지어 전문 건강 상담사가 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정보까지 알려주는 노년 생활 종합 백화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5만 원 내고 헬스장 가는 대신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점심값만 내고 이 모든 혜택, 즉 건강과 친구,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까지 전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립과 자존심의 성에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는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김진석 선생님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입니다. 김진석 선생님은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셨죠. 이걸 통해 부족한 생활비도 해결하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제공한 노인 일자리가 무려 10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소득도 얻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김진석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 우울증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시니어의 노후는 더 이상 무조건 아끼고 참기만 하는 소극적인 버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더 큰 병원비 폭탄을 맞았던 박영감님처럼 되기보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동네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김진석 선생님처럼 지난 세월의 경험과 아직 건강한 몸을 자산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인생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이는 수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우리가 정말 해드려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쥐어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한 달에 5만 원. 이 돈 앞에서 누구는 건강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갈림길이 비단 개인의 선택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박영감님처럼 외로움과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김진성님처럼 건강과 활력을 모두 되찾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움츠러들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박영감님도 뒤늦게 경로당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발견하셨잖아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한 촘촘한 복지 시스템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1:1로 맞춤형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잘 계시냐 안부만 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 댁을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전을 확인하고요. 병원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고 장 보는 거나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따뜻하게 말벗이 되어드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고 살고 계신 동네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위기 상황을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장기 두고 화투 치는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요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건강, 교육, 여가, 식사, 심지어 일자리 정보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년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멋지게 변신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의자는 기본이고요. 요가나 건강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유익한 강좌들을 아주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랑 연계해서 찾아가는 주치의 사업으로 혈압, 혈당 관리 같은 만성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요즘 식당 가면 힘든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같은 디지털 교육도 해드리고 서예나 노래교실, 악기 교실처럼 즐거운 문화 강좌도 아주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 영양 가득한 따뜻한 점심을 드실 수 있으니 식비 부담도 덜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잘 활용해서 고립을 막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김진성 님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2025년에는 무려 10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일자리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성님처럼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도우미, 혹은 다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라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시고 약 63만 원 정도를 받으시니 소득에 훨씬 더 보탬이 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카페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처럼 민간 기업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같은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울감도 줄어드는 등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지난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시니어 해양 환경 지킴이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한복대여점 시니어 코디네이터라는 멋진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여지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조건 아끼고 집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하고 사회 참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박영감님의 사례처럼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의 복지관을 찾아 건강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실 수도 있고, 김진성님의 사례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시면서 새로운 활력과 소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 다양한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세월이 빚어낸 얼굴의 깊은 골짜기마다 한 생애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피고 진 꽃들의 향기가 배어있고 구비진 등에는 가족을 위한 헌신의 무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황혼이라 부르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노을인 것을. 영상에서 우리는 한 달 5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던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 뒤에서 외로움과 싸우다 건강마저 잃을 뻔했던 박영감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문화유산 해설사 김진성님이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박영감님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김진성님의 모습에서 내가 꿈꾸던 내일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픈 허리를 홀로 주무르시던 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는 세상의 뒤편으로 스스로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 살아오신 그 빛나는 세월은 결코 버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가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지금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내며 따뜻한 가정을 일구어내셨습니다. 당신의 굽은 등과 깊어진 주름은 그 숭고한 역사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희와 같은 후배 세대들이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영웅이신 당신들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저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박영감님께서 마침내 경로당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세상 밖으로 내디뎌 주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의 아픔에 귀 기울여줄 따뜻한 이웃이 있고, 당신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주는 새로운 일터가 있으며, 당신의 웃음을 되찾아줄 즐거운 배움과 활기찬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건강을 포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새로운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더 쥐어주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홀로 앉아 지나간 세월을 곱씹는 대신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가족과 사회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그 어떤 청춘의 날들보다도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